특혜는 아는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홍명보를 아는 사람이라고 편의를 봐주었다고 밝혔는데 특혜는 아니라고 코미디를 하고 있네요. 대한축구협회가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조목조목 따져보면 결국 홍명보 감독 선임은 특혜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일각에선 이 해명을 두고 자책골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홍 감독은 울산을 이끌며 대표팀 감독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협회 역시 이를 언급하며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홍 감독을 내심 차기 사령탑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홍 감독의 발언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홍 감독의 대표팀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애초에 축협 측에서는 그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배제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홍 감독을 내정하고 특혜를 준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축구협회가 내놓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보면 홍 감독의 고사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기습적으로 홍 감독을 만났고 결국 2시간 만에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2시간 면담은 축구협회가 해명문에서 직접 밝힌 사항입니다. 이를 두고 5개월간 전 세계를 다니며 찾지 못한 적임자를 단 2시간의 대화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축구 팬들은 홍 감독 선임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한국 땅을 봤는데요.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럽으로 향한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김민재, 황인범, 서령우를 만났습니다. 유럽 출장을 마친 홍 감독은 24일 입국할 예정입니다. 공항 인터뷰는 없고 다음 주 중 공식 취임 기자회견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한 축구팬이 국민동의청원에 대한축구협회의 감사 및 해체를 요구하며 올린 게시글이 화제입니다. 23일 기준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약 10,000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 인원 숫자는 현재도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해당 동의 게시글은 현재 동의 청원 순위 최다 동의 순서 전체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축구팬들은 지난 17일부터 국민청원을 통해 뜻을 모으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원글을 올린 게시자는 파울로 벤투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당시 한국에 거주하며 대표팀을 16강에 진출시키는 업적을 이룬 바 있다며 그런데 벤투 감독이 축구협회가 돈만 밝히고 선수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축구협회 측이 수긍하지 못하며 재계약을 무산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해당 게시자는 최소한 공적기관으로의 양심이 있다면 새 감독 선임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전력강화위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해외 감독을 선임하려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홍명보 감독을 내정해 선임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분노를 토했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라볼피아나 어태킹 서드라인 브레이킹이니 하는 축구인들도 안 쓰는 전문 용어를 늘어놓으며 홍 감독이 세계적 감독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우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팀을 협회 소유물로 여기며 축구팬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정을 계속해서 보이는 썩어빠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안건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받게 됩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구자철이 박지성과 박주호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된 홍명보 감독과는 대표팀에서 깊은 사제 인연을 맺었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구자철은 홍명보 감독과 함께 2009년 이집트에서 개최된 20세 이하 월드컵 8강을 경험했고 런던 올림픽에서 주장을 맡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의 인연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구자철은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구자철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사가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게 나왔다. 난 기자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나도 무조건 협회의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면 솔직히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구자철은 김포와의 코리아컵 8강 원정 경기 직후 인터뷰를 통해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논란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인터뷰 당시 해외파, 국내파의 조화를 강조했던 것으로 보였으나 구자철은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협회의 행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힌 구자철은 지성이 형, 주호 형의 의견을 무조건 지지한다. 그전에도 대화를 자주 했고 오늘도 연락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최근 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가감없이 날렸던 박주호와 박지성을 지지했습니다. 구자철은 2011년 제주를 떠나 독일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해 당시 해외파로 활동했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 등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고 2019년 카타르 알가라파로 둥지를 옮겨 2년간 중동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2021년 제주로 복귀한 구자철은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